자, 검찰은 이번 이재명 대표 소환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 모양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네 번째 검찰 소환인데 검찰에서 질문지를 준비를 하는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요. 질문지 페이지 숫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원래 이재명 대표가 첫 조사는 성남지청에서 성남FC 건으로 조사받았는데 그때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는 100페이지.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1차, 그러니까 토탈로 따지면 두 번째 조사는 150조. 그리고 세 번째 조사는 질문지 200조. 오늘은 250조 분량의 질문지를 딱 준비해 놓고 이 대표가 오면 질문을 던지겠죠. 이렇게 저렇게.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있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는 지금껏 검찰 그 조사실에 들어오면 자 진술서 여기 있습니다. 저 진술서로 가름할게요. 그리고 검사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검찰은 왜 굳이 이재명 대표가 답하지 않는데 250쪽이나 되는 질문지를 준비했을까?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검찰 입장에서 의심되는 부분들을 물어보고 소명 기회를 줬지만 이재명 대표가 답변을 제대로 안 했다는 점을 나중에 기소를 하고 재판이 진행되면 재판부에 그러한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상세한 질문을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 250쪽 분량의 질문지가 나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법조인이신 조기현 변호사 생각은 어떠신지요? 질문지 양이 많다고 혐의 사실에 대한 어떤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연결시키기 어렵습니다. 지금 검찰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철저하게 그 재판을 염두에 둔 수사 전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배임죄에 있어서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배임의 고의도 그렇고요. 실제 어떤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게 임무에 위배했다는 것.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임무에 위배해서 성남시에 어떤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구성을 하려면 사실 어느 정도 물증이 확보되어 있는 사건에서 쉽지 않거든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진술 또 진술서에 가름한 내용을 통해서 재판부의 어떤 혐의 입증을 호소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세 차례에 걸친 어떤 소환 조사에서 조사에 임하는 방식과 같이 진술서로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술서 내용의 재판부에 제출이 될 것이고요. 어찌됐든 형식적으로 그 신문 조서가 제출이 될 텐데 검찰은 신문 조서 자체로서 어떤 혐의의 내용을 법원에 이제 보여주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검찰의 질문지만으로는 혐의 입증 이 됐다고 재판부를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다고 해서 어떤 상당한 의혹이 크고 어떤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연결시켜 보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검찰의 질문지의 페이지 숫자는 늘어났다. 우리 조기현 변호사는 그 페이지는 큰 의미를 부여할 거 못 됩니다. 이런 해석을 주셨는데 서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질문 그 자체가 이제 그 판사가 재판할 때요. 중요한 게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요? 질문만 봐도 대충 그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는가 안 했는가 판단하는 게 기준도 되고요. 문제는 이제 질문지는 계속 늘어났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설명하는 게 해명서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줄어들어요. 저번에는 33쪽짜리 해명서를 냈잖아요. 진술서. 근데 이번에는 5쪽짜리입니다. 5페이지. 이거는 이제 사실상서는 묵비권이다. 이미 검찰에서는 이제 방어권을 포기하고 법정에서 승부하겠다. 이런 게 사실상 묵비권 전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 꼭 제가 하나는 정정해야 될 게 어떤 부분이 그렇게 불편하셨어요? 자꾸 검사 독재 정권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 대장동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경쟁 캠프의 정약 회계사가 자료를 주면서 문재인 정권 때부터 수사가 시작됐다.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한 적이 없고 이미 옛날 정권에서 시작됐다. 이건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자, 창과 방패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일 텐데 오늘
이재명 대표 조사에 나서는 그 부부장 검사가 있습니다. 아마 서울중앙지검의 그 조사실은 대략 이런 모습일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앉아 있고 그 옆에는 변호인이 앉을 것이고요.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있는데 저 이재명 대표 바로 맞은편에 있는 A 부부장 검사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수사를 했던 또 검사가 배석을 하고 A 부부장 검사 오른쪽에는 수사관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바로 맞은편에서 조사를 하는 저 부부장 검사는 누구냐면 MB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를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건 서정호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검찰에서도 나름 에이스 검사를 투입한 겁니까? 거의 제가 보기 최고 에이스라 봐야 돼요. 최고 에이스예요? 저 최모 부부장 검사가요. 예.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특수통만 이제까지 수사를 했고요. 그리고 초임지가 서울 북부지검일 정도로 에이스고 대부분의 그 중앙지검이나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그리고 이제 특수사 경험이 아주 풍부합니다. 지금 이제 옛날에 그 박영수 특검 있잖아요. 최서원 예. 그 사건도 파견 나가서 수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명박 대통령 예. MB 수사를 했고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특수한에게 도맡아 놓고 참여했다. 허허.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예. 뭐 제가 보기 최고의 창이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조사가 글쎄요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뭐 질문지 페이지 숫자가 25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니 조사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그 소셜 미디어 계정에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왜 포스터 하나 올라왔잖아요. 이거요.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밑에 시간 공지가 되어 있어요. 오늘 8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문. 이게 이재명 대표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물었어요. 아니 저 포스터 대표님 왜 올리신 겁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추석 때와 달리 페이스북에 직접 뭐 시간 장소까지 올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무슨 시간 장소를 올렸다는 거죠? 10시 20분이라 정문에서 한다 포스터 하나 올리셨던데 페이스북에 그랬나요? 이번에도 검찰 뭐 소환 조사 조사 내용과 상관없이 검찰이 뭐 기소랑 구속영장 청구 그대로 뭐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어제 제가 입장문 내놓은 게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대표가 어제 저걸 올린 것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 동원령을 내린 것 아니냐, 소집령을 내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에 그게 올라온 게 이런 거를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시간 장소를 올렸다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구자홍 차장님, 네. 이재명 대표 저 계정에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모르게 저게 게시가 됐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게시되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르는 척을 했던가.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경우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후자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오. 네. 왜냐면은 저 포스터 사진을 보시면은 네.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언론인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사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간과 장소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내가 언론인을 상대로 내 메시지를 발신하겠다라는 사실상의 포스터는 예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자회견 예고. 예? 그러니까 많은 언론인들도 10시 20분까지 정문에 와달라는 얘기가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지지자들도 10시 20분에 이 서울중앙지검 정문에 오면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간접적인 저 홍보거든요. 만약 저것을 예. 뭐 카톡이나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때 모이자 이렇게 했다라면 동원령을 발동했다. 이런 비판을 접할 수가 있으니까 저렇게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자신의 어떤 기자회견 시간과 장소를 밝힌 것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성민 최고는 어제 저 포스터 올라온 거 보고 뭐 무슨 생각이 좀 드셨어요?
뭐 지지층 결집의 의도가 예.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어허. 다만 근데 이제 영상을 제가 이제 방금 봤는데 예.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굉장히 금시초문 듯한 뭐 표정과 멘트를 하셨잖아요. 예. 뭐 처음 뭐를 올렸다는 거냐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걸로 봐서 이 SNS에 올라갈 때 이게 뭐 보고가 안 된 사안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천준호 비서실장이 말했듯이 특별한 의도는 없다 정도로 일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출석을 좀 응원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수사들이 굉장히 무리하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대표의 지지자들께서 예. 모이는 효과를 가져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